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좀 재미난 우리 조선말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의 문자인 글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알레 알라스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알라스카에 대한 어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알라스카, 어, 여기 보면 알류트라고 돼 있죠. 알류트. 예, 이거 같은 의미고요. 제가 요 알라스카를 그 알라스카는 여기에 보면은 어, 알래스카는 미국의 주 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로 알래스카의 어원은 알류트어, 알류트어의 알래스카 즉 위대한 땅을 뜻한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출처가 이 뭐 지식엔 뭐 진연구소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전혀 맞지도 않고 갑자기 영어 영문으로 알파벳으로 얘기한다면 즉 뭐 위대한 땅 이게 어떻게 위대한 땅인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어원을 해석을 해줘야죠. 이 알파벳 어원에 대해서 전혀 맞지도 않는 거 이거 사전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잡단 무슨 뭐 매가 교섭하고 알래스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이 용어 먼저 풀이를 하고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형식은 갖췄는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알래스카가 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미 이거는 그 강상원 박사님께서 이미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틀린 해석도 아니고 정확한 해석을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강상원 박사님께서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완적으로 설명만 해드린 겁니다. 제가 뭐 해석해 낸 것도 아니고요. 그걸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붙여넣기. R이라고 돼 있죠. R. 이건 조선의 그 글씨 R이랑 같습니다. R이에요. 이거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이거 다 해석이 됩니다. R. 이거 R이죠. 우리말 R, 라스, R, 나았어. R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는 원래 그 영문으로 표기하면은 칸의 그 카나 같아요. 그래서 K, 요 HA 요거는 민족이 분파하면서 어느 부분에 악센트를 놓냐에 따라서 요게 무음화 될 수도 있고 요 놈이 무음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라스하 이래도 되고 알라스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R이 R에서 나왔다.
알라. 저 중동의 알라신 있죠? 똑같습니다. 어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 뭐냐? 알에서 나온 해라는 뜻이에요. 알 낳았어. 알이 나왔다. 근데 그게 뭐예요? 알이 나왔는데 해예요. 알에서 나온 천자. 천자는 뭐예요? 해 아버지의 자식. 그러니까 또 다른 해가 떠오르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나오려면 알이 깨져야 되죠. 네. 그래서 동터, 동이 트다. 해가 떠오르면 그 동이 텄다라고 하거든요. 동트다. 그게 뭐냐면은, 어, 조선시대 때 임금이 사는 그 궁을 보면은, 궁전을 보면은, 자궁을 뜻하는, 자식궁전을 뜻하는 동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동이나, 요 궁이나 같아요. 이거는 전 시간에 그 동영상을 업로드 유튜브에 해놨으니까 보시면 설명이 되실 거예요. 왜? 우리 한민족 고대 한국 시대에 신이 내려와서 직접 다스리던 그 시대에 문자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소리 문자, 소리를 문자화 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표음 문자겠죠? 그래서 그 표음 문자는 글씨라고 그래요. 태초에 전 세계에 있던 모든 문자는 다 글씨예요. 뭐 결승문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 서로 인간 대 인간, 맨투맨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단순한 그 표시 징표일 뿐이지 그걸 문자라고 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동이 트니까 자궁이 알이 깨니까 거기서 태양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트는 동이 트는 곳, 동이 터서 해가 떠오르는 곳이 알래스카예요. 정확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알라스카 어 A L A 알라 이 알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둡다, 어두운 이라는 뜻도 돼요. 어둡다는 건 빛이 안 비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가 전 시간에도 그 설명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어두운 게 우선입니까? 빛이 떠오르는 게 해가 뜨는 게 우선입니까? 태초에 논리적으로 해가 떠오르는 게 우선이고 해가 떠오른 다음에 나중에 지니까 어두워지겠죠? 네. 그래서 해가 떠갖고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그러면 동쪽은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후대에 그 생겨난 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이라는 그 자체가, 어, 우리 인간은 하늘의 자식은 알에서 태어나서 다 되어서 돌아갈 때 되졌어 영문의 데스 그 데스 발음을 보면은 되었다는 데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되졌을 때 다 되어졌을 때 돌아가는 곳이 결국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럼 이게 어두운 동해 그래서 동터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 뭐라 그랬어요? 터졌다, 깨졌다.
동이 트다. 자궁이 깨졌다는 건 애가 나온다. 출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어둡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까 그 어두운 거는 결국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항아리 속, 어머니의 자궁 속은 어둡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알라스카라는 걸 논리적으로 이게 왜 해가 떠오르는 곳이 천자가 거기서 태어나는 곳이 알라스카라고 하는 뜻인데 왜 그럴까? 이것은 북아메리카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알래스카고 여기 아메리칸 그리고 여기는 캐나다예요. 그러면은 캐, 나, 다. 이 캐나다가 알래스카 옆에 같이 붙어 있고 원래 하나였잖아요. 여기 캐나다라는 어원 자체가 밝혀주는 거예요. 캐나다라고 하고 알래스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거기에 그 삶을 영위하고 있던 거기에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글씨입니다. 이거 어디 나라 글씨인가요? 어디 나라, 어느 나라 문자인가요?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그리고 북조선,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죠. 조선 사람들이죠. 조선의 글씨예요, 다. 그래서 캐, 나, 다. 아까 요 캐 뭐라 그랬어요? 카에서 온 건데 발음상 악센트, 악 쓰는 곳이, 예? 악센트, 악쓴다는 거예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 악을 쓰냐, 악을 지르냐, 크게 소리쳐 갖고 거기에 따라서 카하, 하 쪽에다가 발음되면 이게 해로 되는 거고요. 그 키역자로 발음되면 이게 그래서 칸이나 한이나 같은 거예요. 발음의 악센트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발음이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하나다, 훤하다, 해나다. 해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다. 저번 시간에 다는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씨앗을 달고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죠. 시구시를 하는 자식이 안을 안 쳐다보고 밖을 향해 있죠. 근데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 섰다. 뭐 했다. 다. 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있는 거, 이 상태, 자식이. 그래서 아, 요 캐나다. 그래서 이게 요 하나다라는 요 뜻 자체가 알라스카를 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이 터서 엄마 자궁 아래서 깨어나서 즉 천자, 해가 떠오른다는 뜻이죠. 알라스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요 M에서 살 때, 이 M에서 이 산 골짜기에서 살다 보면 이 동쪽에서 자꾸 이게 해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천자가 있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는 정말 평화를 찾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무슨 북극성을 보고 뭐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뭐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건 논리적으로 더 생각을 아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북극성을 찾아 헤맸으면 그 민족의 가슴에는 태양을 뜻하는 이 동그란 게 있으면 안 되고요. 요 별을 달고 다녔어야 돼요, 다. 북극성이니까.
그런데 다 아메리카 대륙의 그 칸들의 부장품을 보면 남미에서도 나타나고요. 우리 쪽은 뭐죠, 이게? 네, 거울같이 생긴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색경. 예, 뭐 이렇게. 요거 그대로 남미의 인디언, 북아메리카 인디언, 고대 한국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해를 뜻하는 겁니다. 해를 추종해서 따라간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알류산 열도를, 그전에는 이게 대륙이 붙어 있었겠죠. 뭐 협소하게 끊겨 있었거나. 자꾸 해가 뜨니까 민족이 이제 해수면이 낮아지고 뭐 하면서 가면서 요 해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천자가 여기서 태어나니까. 가다 보니까 뭐예요? 눈이 덮여 있죠? 눈이 덮여 있어요. 눈 자체가 하늘의 씨앗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설이 곰을 뜻한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왜 설이 곰을 뜻하는지 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갑글 문자를 영문으로 번역하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우리 발음상에도 우리 글씨를 뜻하는 거예요. 문자, 갑골 문자. 거기에 이 문자라고 하는 게 요 글입니다. 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어디 갔죠? 네, 갑골문. 그래서 그 오라는 뭐예요? 오라. 제가 요거를 그 산스크리트에 해석하니까 여기에 대한 거 안 나오고 AU로에서 나옵니다. 해석이. 신기하게요. 그 여기 뭐냐, 어드레싱, 주소지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오라. 그 어디 주소지가 있으면 그 주소가 뭐예요? 예? 거기 어떤 위치를 뜻하는 거잖아요. 오라. 오라는 거는 온다는 뜻이거든요. 라가 뭐예요? 해. 해. 이거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오라고 라는 것은 우리가 까마귀 오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오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 왜 오인지 아십니까? 이 하늘의 씨앗을 가지고 내려온다. 오다라에서 온 게 오예요. 그 까마귀 오, 까맣다고 이게 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다라는, 내려오다, 나한테 와지다, 내려지다, 오다라는 의미가 까마귀 오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삼조고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를 가르치는 칭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민족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가 비춰지면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여기를 비춰서 봤을 때 태양이라고 하면 좀 어원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냥 해라고 그러겠습니다. 해를 보면은 실루엣에 이렇게 햇빛에 이게 물체가 비춰지기 때문에 반대편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붉은색, 그것도 검은색도 아니고 햇빛의 그 영향 때문에 검붉은 색깔을 보였어요. 검붉은 색깔로. 그래서 검은 새를 뜻하는 겁니다.
그 우리 민족은 검은 새를 숭상했어요. 그럼 까마귀도 되고 참새도 되고 뭐 모든 날아다니는 새는 다 삼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히라도 저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나라가 역사가 왜곡돼서 이게 고조선 후대 고조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상나라의 시조 설이라는 분도 이 현인이라고 그래서 현인은 뭐냐면 거물현자예요. 그러니까 새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새인간이 어디에 나타나냐? 그 수메르 문명이나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 이집트 쪽에 보면 다 새머리 형상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새를 의인화시켜서 나타난 거지, 진짜 그렇게 나타난 건 당연히 아니죠. 왜? 해의 씨앗이 새가 그걸 물고서 다니다가 그 조선이라는 게 이게 고산족과 이 해양족을 합쳐놓은 게 조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산족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지금 제가 경기도에 우리 조상님의 그 정신을 이 두개골에 모셔놓고 산 지가 그러니까 대대로 산 지가 올해 조선 시대 때 사폐지 하사받고 할아버님이 파시조님이 돌아가시고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어 538년째 올해 딱 들어서면서 53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조까지 하면 뭐 엄청나죠. 뭐 천년이라는 세월 대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다랑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다랑굴이. 거기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예전에 뭐 고래실이라고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계단식으로 돼서 산속에 있는 그런 논이었어요. 개간한 논. 그 어머니가 가족들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그 포작이라고 그랬나요? 포대기에 그 이렇게 매 갖고 뒤에 업고서 아버님이랑 그 뭐 아버님 저 낫이나 뭐 이런 뭐 삽 이런 거 이렇게 짊어 드시고 지게 지시고 저는 어머니가 없고 이래서 가서 이제 일을 논에서 피살이를 하셔야 되니까 그 피살이를 안 하면은 그 피나무가 그 마치 그 벼같이 생겼는데 그게 거기에 번식을 하면은 그 추곡이 그러니까 그 쌀이 많이 안 나요. 그 소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피살이를 대부분 하셨는데 저를 그 옆에 고추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나이가 한 4~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잘 걷지도 못했고 거기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어르신들은 아마 이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치 메추리알 같이 생겼는데 좀 작은 게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져요. 막 제비가 짹짹짹거리고 그냥 하늘을 그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제비가 봤을 때는 뭐 애기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아주 우습게 봤을 수도 있죠. 바로 그냥 내 눈 위로 막 날아다니고 밑으로도 막 그 고개 비행하면서 날아다니고 그 주변에는 이제 그 밤나무가 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었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뭐 똥 같은 것도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게
마치 비가 내리듯이 그 어렸을 때 그 시야로 봤을 때 그때 기억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추리알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져서 깨진 놈도 있고, 이 알이 얼마나 그 탄성같이 이렇게 부들부들 하면은 안 깨지고 고스란히 그 고랑 따라서 이렇게 굴러 내려 떨어져 갖고, 그게 제 그 발 밑에 떨어져 갖고 이렇게 잡아 갖고 그 알을 가지고 그 어렸을 때 흙 장난하고 그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 알을 이렇게 애기들이 그걸 막 깨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뭐 갓난 애기나 4~5살이면 엄청 어린 건데, 그 이렇게 만지면은 그거 이렇게 부드럽고 아주 그 작았어요. 그 어린 손으로 만졌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너무 그 짝짓기를 많이 해서 그 알을 주체를 못해서 나는지 무정란을 갖다 버리는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많이 갖다 버렸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도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기억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라요.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그 뭐 조류 학자분이 되셨던 누군가 이걸 좀 증명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 이런 게 다 자체가 역사이잖아요, 우리의. 네, 그래서 제비알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요. 그 그래서 여기 오라클 먼저 이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라, 이게 뭐냐면 라가 어 이게 오라, 그리고 이 스펠링의 R도 이 R이랑 같아요. 어원이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라라고 하는 건 이 R이라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R은 해를 뜻하는 거예요. 해를 뵙기 때문에. 그래서 라라고 하는 건 이게 해 자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해예요. 또 다른 해. 해가 그래서 이게 왔다는 거죠. 오면은 이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들. 그러니까 그 삼인지에 대한 역사를 이 글로 새긴 게 오라클이 되는 거예요. 태초의 그 역사. 한인이 내려오셔서 어머니를 만나서, 뭐 어머니는 여기서 웅족일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뭐 마고일 수도 있고, 왜 그게 역사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왜? 정통성을 왕한테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초의 그러한 역사, 지금까지 여지껏 해석해드린 역사를 그 기록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민족의 글씨예요. 글씨. 표음 문자. 그래서 오라, 여기 면 AU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주소라고 돼 있어요. 왜 오라, 어디로 내려왔다는 뭐 이런 위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주소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에 보면 파티클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막 이거 다 그 부연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하죠? 저는 이걸 그 해석할 때 이걸 안 봤는데, 위에만 보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제 말을 고스란히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밑에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옴이라고 돼 있어요. 이 시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SEE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읽어도 되고, 그냥 C라고 해도 돼요. C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여지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지금 이 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이 애는 우리가 달걀을 영어로 에그라 그러죠. 이거는
요 모양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 배아예요. 요게 애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글씨의 요거랑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요게에서 요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 없어도 요것만으로도 다 해석이 돼요. 아버지 씨앗에 의해서 요 아이가 나왔다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거 H랑 똑같은 건데 이거 교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교합. 그럼 이게 뭐예요? 해일자가 되는 거예요. 해일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해일자 이거 합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해석하면 태양이 지평선이든 수평선이든 이렇게 내려와요. 아까 알래스카의 해석같이 내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물에 바닷물에 이렇게 노을이 지죠. 해가 녹아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또 다른 해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게 들어섰는데 땅에 들어섰잖아요. 요게 해석을 문자화시키면 이렇게 해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린 게 여기 시옴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여기 보면은 시옴. 옴이 뭐예요?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시옴. 새가 그 씨앗을 물고 온다는 뜻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이 새는 뭐예요? 하늘을 뜻하는 상징이에요. 천상족, 해족. 그래서 이 새가 내려와서 이 새 알을 먹던 아니면 이 새 자체가 누구랑 결합해요? 웅족, 곰이랑 결합하죠. 그 나온 자식이 곰이잖아요. 한웅이라고 그런 건 천상족의 한이랑 이 해랑 웅의 합성어가 한웅이에요. 그래서 한웅과 웅녀가 결합해서 당군을 낳았다. 이거 말이 어원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개족보 같은 어원풀이도 이해도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은 과연 우리 민족이 했을까? 지네 나라 어원도 모르고 과연 어느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일본 놈들 아니면은 그런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랑 자식이랑 교합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한웅이라고 하는 거는 웅족의 어머니 웅녀와 한인과 결합해서 나온 자식이 한웅인 거예요. 어원적으로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요 나가리 알파벳이 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나가리까지는 해석은 안 돼요. 그래서 나, 가, 이는 이게 조합어입니다. 그래서 나가를 해석하면은 나가 이게 뭐냐 산이라는 뜻이 돼요. 마운틴. 왜 이게 마운틴인지 아십니까? 그 마운틴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데 이 영문을 보면 뭐냐 어머니의 기운에 의해서 이게 태인이잖아요. 태는 어머니 자궁을 뜻해요. 그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인이랑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 인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안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태아가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운틴은 이거 하면은 영어로 하면 모운틴이라고 안 돼 있고 발음에 마라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이거 마라고 하는 거는 엄마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왔어요. 뭐가 운이라는 게 왔어요. 운은 정신을 뜻하는 겁니다. 기운, 예? 기운 차려 할 때 운이라고 그러죠. 운이 없다, 뭐 이러죠. 그 운이 이겁니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 안 차리면, 예? 안 좋은 일 생기겠죠. 그러니까 운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운틴이라고 하는 건 산인데 아주 이거 재밌습니다. 어, 마운틴을 여기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나가 M이라고 해놨어요. 이 M이 요 알파벳 한자 자체가 산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식으로 쓸 때 마운틴이라고 안 쓰고 그냥 M만 해도 아 이거 엄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왜 마운틴이냐? 그 해가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예, 해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요게 산을 가르치는 게 M이에요. M.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 어머니 다리예요. 요거는 뭐예요? 사타구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궁을 뜻하는 거고요. 이 해가 내려앉을 때 보면은 어머니 밤으로 이렇게 해가 지는 거 보면은 해가 요 해마루에 앉혀요. 이걸 해마루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앉혀지는 곳을 마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자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여기에 앉혀지고 여기 들어서면은 여기에서 이제 천자 또 다른 해가 또 그 다음날 또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자궁.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 다 어머니 자궁으로 생각했어요. 고대. 어머니를 뜻하는 겁니다. 어머니 자궁. 그래서 어, 요 음, 아, 요 요렇게 돼서 뭐 요렇게 돼서 뭐 요렇게 돼서 뭐 요런 글씨 이거는요. 그 갑골문에도 금문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비슷한 양식의 글씨는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어머니 자궁을 뜻하는 겁니다. 산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충만하게 이제 아이가 날 때 되면 뭐라 그래요? 만삭이라 그러죠. 아유, 이 만삭에 왜 이 추운데 애기 엄마 왜 나왔어? 이런다고요. 만삭. 만삭이 뭘까요? 만. 어머니 자궁. 삭. 이 삭은 이렇게도 해도 되는데요. 여기에 요게 빠졌어요. 그래서 만삭. 그리고 산에 살쾡이 할 때 삭이라는 게 있죠. 요 삭. 슬. 설. 그리고 설이 서울 할 때 설, 설아벌 할 때 설아 할 때 설, 이거 모두 고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 만은 자궁을 뜻하는 겁니다. 방요예요. 그래서 항만, 배 타는 곳을 항만. 왜 항만일까요? 요 항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항이 만이다. 왜? 고대 천자문 생성 이전에는 표문자이다 보니까 기록을 남기기에는 좀 부적합한 글씨였어요.
왜 여러 가지 의미가 이게 부여되다 보니까 후대에 이걸 기록을 남겨놓으면 전쟁 나고 싸워요. 예. 왜 기록을 남겨놓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나마 해놨어요. 그래서 항만,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해야 돼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만은 항이나 만이나 이거 자궁, 어머니 알, 항알이 다 같아요. 독, 그래서 도크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그 조선소에서 배 만들 때 도크 똑같습니다. 그 장독대 할 때 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운 타 인, 그러면 이건 뭐야? 어머니 기운을 받고 태에서 이 뭐예요? 아이가 나죠?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영어의 아는 나. 똑같아요. 아이나. 그래서 그 어머니 그 기운을 받아서 그 태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그 나다, 탄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가도 우리말로 우리말로 해도 이게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나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도 이게 내려와졌다, 예? 나아졌다, 하늘에서 내려와졌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자식이 씨를 달고 나가는 거예요. 나아졌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리아족 알타리아 할 때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아졌어요. 어디에서? 알에서 나아졌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리, 나가 리잖아요. 그래서 이 리라고 하는 게 요것도 돼요. 아니면 알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 뭐예요? 알에서 요런 기록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엄마 저 뱃속에서 이거 나왔다. 아이, 영어의 아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 알파벳은 뭐냐? 나가리랑 똑같은 반복적인 단어예요. 알, 파, 베트, 알이, 파는 이게 그 팽창하다, 뭐 깨졌다, 뭐 나가다, 이 파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이 깨져서 아까 알라스카의 알라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 하면은 알에서 나와서 알이 깨져서 뱉는 이게 우리말 침을 뱉다, 내뱉다랑 같아요. 그래서 뱉트, 어머니 태장이 터졌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알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가리 알파벳이라는 이 글씨는, 이 문자는 우리의 글씨랑 똑같이 태고 쪽에 인류 시작의 그 기원을 기록한 글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알파벳이, 이거 나가리, 이거 다 우리 글이지 않습니까?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씨에서 비롯된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 잉글리시라는 그거를 담은 문자, 알파벳, 나가리, 잉글리시 다 이 글씨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자예요. 그래서
어, 여기 나오잖아요. 나, 여기, not,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마, to, go. 다, 다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번 이거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또,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가 여기에서는 또 틀이 나무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또 나가라는 게 왜 또 나무를 뜻하나, 이게 뭐냐면은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알이 막 하늘에서 제비알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상나라 시조의 설이라는 분이 그 웅족의 제국고신의 두 번째의 마누라가 유웅족, 웅족의 그 따님인데 결혼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설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뭐냐면 본인이 뭐 목욕을 하다 됐던 뭐 그 밖에서 했겠죠. 뭐 하여튼 하늘에서 떨어진 그 알을 먹고서 제비의 알을 먹고서 설을 낳았대요. 그런 설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생 신화를 갖고 있는 거고 웅족의 그 신화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설이라는 게요. 그 조상 설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이게 뭐냐? 아까 같이 제가 설명할 때 밤나무도 있고 막 주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 위에서 막 먹으니까 제비의 뭐 알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 그 씨앗이 떨어진다고 고대 있는 인도는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이라고 그러는 게 왜 나무를 가리키냐? 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나무 위에서 알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뜨리다, 트리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나온 게 틀이에요. 이 틀이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라고 하는 트리라는 것도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알을 뜻한다, 배알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터지다, 트다, 동트, 아까 동트는 땅, 그 설명했듯이 이게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틀이라고 하는 어원이 이게 떨어뜨리다, 틀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 그 설명한 어원 해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틀이다, 들이다, 뭐 곡식을 뭐 안으로 집으로 들이다, 틀이나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나무를 뜻하는 나가라고 하는 게 그 나무에서 떨어졌다, 내려와졌다라는 뜻이에요. 왜? 해를 날아다니는 새가 나무에 내려앉잖아요. 그리고 이 알을 까거든요. 그러면 그 알에서 태어난 게 우리 조상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원 해석이 제가 영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알파벳 자체가 다 글씨로 돼 있어요. 우리말로 돼 있어요. 자체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 그러면 아까 설이라는 분이 제가 곰이라고 그랬는데 설자 서울 할 때 설 이게 다 왜 그럴까? 그거를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설문해자라고 영어로 치면은 영문 해석을 하면 셀이라고 돼 있어요. 설. 그때 이거 두 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새알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단음 새알. 이거 새알은 장음이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발음이고요. 이거를 우리 한국의 단음으로 표시하면 설이 됩니다. 쌀. 그래서 이 영어의 그 입자를 뜻하잖아요. 그게 우두머리, 요 대가리, 예? 뭐 요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알이라고 돼 있어요. 설문해자 해갖고. 그러면 새 알에서 태어나는 건 누구입니까? 한인과 웅족이 결합해서 알이 나온 거잖아요. 그 알에서 태어나는 건 뭐예요?
곰의 자식이 태어나겠죠. 엄마가 곰이고 곰이 났으니까. 웅족. 예? 그 짐승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설이라는 게 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의미가 웅으로 의미가 부여졌다는 게 여기에서 다 증명이 다 돼요. 왜? 영어라고 하는 그 문자가 잉글리시가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뭐 어디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의 글씨에서 전 세계 모든 글씨가 다 파생돼서 나갔어요. 왜? 히말라야 산맥, 어, 여기 그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요 태극 문양이죠. 여기는 바다였어요. 요 고대 다 바다였고 요 산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고리 모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요 고대 한국 시대의 요 위치인데 여기에 전 세계 민족이 다 살았다고요. 대재앙 이후에. 다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여기 이 지구의 이 흐름도 다들 이 물 빠져나간 흔적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요 지역이 고래 물고기 잡고 이랬던 지역이에요. 여기 요 다 주변이 이거 다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청색이고 여기는 붉은색 육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태극. 그래서 태극이라는 그 문양은 우리 한민족의 상징인데 지금 현재 우리 조선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느 민족이건 다 이 태극 문양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에 그 보면 S, E, A, L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뭐냐. 이 S는 요거 태극 문양이에요. S라고 하는 게 태극을 뜻하는 거예요. 요 태극. 이 흐름이죠. 요게.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 하늘 아버지와 달 어머니, 이 두 분 다 이거 해예요. 그래서 요 합궁을 나타내는 게 태국 문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색 SEX라고 그러잖아요. 성을 뜻하는 건데 이게 엄청난 그 용어예요. 이 SEX는 마치 천, 지, 인과도 같아요. 삼인지 사상, 삼신 사상이 이 섹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 하늘과 어머니가 합궁함을 뜻하는 거고 요거는 애기가 생겼잖아요. 요게 그 애기가 어떻게 돼요? X는 이거 십자가 해를 뜻해요. 그래서 교합해서 이 해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거 천인지 천지인 사상이랑 같은 겁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영문의 이 S자는 태극을 뜻하는 거예요. 슈퍼맨 보면 이렇게 S자 있죠. 뭐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문인데 불운주라고 돼 있어요. 불운주. 불운. 근데 발음상은 이게 뭐예요? 불연제.
불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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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붙자 불연제. 불이 안 붙어요. 금속은 한참 녹여야지 저 용제가 생성되죠. 불운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청동을 뜻하는 거잖아요. 금문이라고 돼 있죠. 다 우리말이랑 다 이게 조선의 글씨입니다. 다. 예. 그래서 민족이 분파하면서 이 고대 아까 민족이 분파하면서 거기에서 이 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히말라야 지역에 살면서 민족이 이제 해수면이 낮아지고 뭐 이러면서 분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쓰던 글씨를 민족이 분파하다가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치 족보를 만들었던 것 같이 태초에 만든 게 이 문자예요. 그래서 종족마다 이 글씨가 다 틀립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이 원리나 이치는 글씨에서 다 파생된 거라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L을 R로 해석하는 거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글씨로 R이랑 다 같아요. 다 같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네, 다 같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도 뭐 쿠베아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산더미, 산더미. 여기에 산이나 덤이나 같아요. 이게 중복돼서 또 이 산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궁이라고 알이라고 하는 건 항아리 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태어남과 죽음. 묻히는 곳도 알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덤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희라고 하잖아요. 무희. 뭐예요? 무덤에서 춤추는 사람을 무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알에서 태어난 군자를 단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다르게 해석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타로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타나 다니나 같아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군자를 뜻하는 겁니다. 타나 다니나 같아요. 요 탕이라고 그래서 알탕 알이나 탕이나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한번 이거 보시고요.
그래서 재단이라는 용어는 논리적으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고 생겨나는 후자적 용어예요. 태어남이 우선이죠.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것은 태초에 알에서 나온 군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해석을 해놨습니다. 물론 제 주장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타이, 알테, 탄구리, 탱구리, 아리아, 울타리, 나가리, 알파벳 다 같은 용어예요. 하늘의 씨앗으로 알을 깨고 거기서 또 다른 태양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결론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아니죠.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원인은 뭐 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설이라는 이 한자 때문에, 요 설이라는 글자 하나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 검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제 논리가 맞았던 게 이 설은 결국은 곰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곰이 사는 도읍지, 서울이 서울, 설아벌,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 영문 자체가 우리 한민족에서 다 파생된 그 문자예요. 그래서 요 글씨 해석을 해놨어요. 잉글리시는 우리 조상들이 만든 글씨예요. 그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N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만들다, think, make랑 같고, 글리시는 그리시히 텍스트, 네, 그 워터랑 라이트랑 같다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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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생각한 것을 그리면 글씨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그 글씨라는 거 사전 찾아보십시오. 글리시. 용어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그 글씨라는 거죠. 네, 글씨.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 글씨 똑같습니다. 딕션 써놨습니다. 조선이라고요. 조선이 아니더라도 부처와 불천을 뜻하는 게 딕션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그 불천, 그러니까 해를 뜻하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그 조성과 관계된 것을 글씨로 만들었다는 게 잉글리시 딕셔너리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딕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해와 연관된 거.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해가 내려온 그 역사를 글로 만든 게 글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그 글씨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잉글리시 자체가 우리 조선의 글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증명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분 결혼 안 하신 분들 보면은 아씨, 아기씨, 애기씨 그러죠. 네, 그 태양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남자는 뭐라 그래요? 나으리, 나리, 선비 똑같습니다. 태양의 자손으로서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또 다른 자식, 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족을 밝히려고 이제 그 설자 때문에. 그래서
그 유럽인들이 수메르나 저 페니키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쪽을 침공을 식민지 때 침공하고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뭐 이럴 때도 다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알파벳, 이 나가리 알파벳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다 그대로 갖다가 자연스럽게 썼다고요. 근데 그 수메르 민족을 만든 게 어디겠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들은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한국 사람들 분파할 때 글씨를 그 족보의 개념으로 그 민족들이 똑같은 원리로 해서 다른 형태로 해서 가지고 나가는 게 그들의 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은 잉글리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잉글리시라는 게 글씨잖아요. 그 발음 자체가. 발음도 그렇고, 그 문자 자체도 글씨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국의 학자들이 치밀하게 이걸 작업을 해갖고 본인의 그 문자를 시켰는데, 이거를 작업하면서 그대로 갖다가 그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에 던져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교하게 이거를 가다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독일이나 이런 사전 찾아보면 우리말이 그대로 그냥 내리박혀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에다가 우리 조선의 설마지는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 설맞이를 설이 곧 온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우리 한국의 조선 그 글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성이 없다고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글씨가 이게 우리 이 문자가 다 우리 글씨로 돼 있잖아요. 녀자라고 발음됩니다. 분명히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을 신년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년, 이거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해석을 해놨는데, 코 밑에 요게 콤이 이거 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 밑에는 이 M이 아까 어머니 자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의 태는 이거 T, 그러니까 코미트라고 그러는 게 그 밑에 여기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자 코밑에 나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내 해는 나해는 가깝지 않은, 멀지 않은, 그러니까 근접돼 있다, 가깝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해석을 하니까 내 해는 내 옆에 있어 할 때 내 아내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라는 걸 해석하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져 갖고 요게 교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라고 그러는 건 아내, 나랑 교합한 여자, 내 처를 뜻하는 거예요. 그 이 처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그 어원적으로 전에 해석해 드렸죠. 네, 이거 나랑 교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설이 곧 온다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코밋에 대한 해석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걸 쪼개갖고 어원을 해석해 놓은 사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코미라는 게 이게 곰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여기 독일어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코밋의 이거 사전을 찾았고 뭐 해도 없어서 이 산스크리트 사전을 해보니까 당연히 K는 이거 해를 뜻하는 거고
옴은 이게 내려온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오 내려와 와져 갖고 엠은 마운틴을 뜻하기도 하고 그 둥지 글로 내려와졌어요. 내려온다 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하는 게 보면 오묘하기도 하고 신비로움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셋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대요. 이게 뭐예요? 삼신을 뜻하는 거잖아요. 해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태고 쪽의 해석이에요. 가져간 거죠, 이거. 네,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설날은 신년으로 새해를 가리키기도 하고 신적인 여자 웅녀를 지칭하기도 하고 웅녀는 한민족의 어머니로 마고와 동시되거나 그 대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를 뜻하는 건데